하루에 한 3, 40분? 평소에 이제 햇빛을 많이 쬐라고 해서 햇빛을 충분히 받기 위해 팔은 최대한 노출을 했는데요. 햇빛을 보며 운동을 하면서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기하고 등푸른 생선, 뭐 버섯, 우유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라고. 고등어도 굽고 표고버섯을 넣은 된장국이 끓자 아이들이 먼저 주방으로 달려옵니다. 밥상이 달라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실험을 위해 모두 4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실험 설계를 맡은 가정의학과 신우영 교수와 함께 각 세대별 특징이 있는 실험군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황명순 씨.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70대 여성입니다. 대형 건물 관리소장인 50대 가장 이경민 씨는 일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합니다. 햇빛을 보기 힘든 근무 여건이죠.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는 장영환 씨는 밤낮이 따로 없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30대 싱글입니다. 30대 중반서부터는 이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체력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몸도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혼자 살다 보니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주식이 라면이다 보니까 냉동망두 정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려다 보니 우유 한 잔에 냉동해둔 빵이 함께 식사가 되는 날이 많습니다. 최근 20세부터 101세를 대상으로 비타민 D 결핍률을 조사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은 한국인 11만 9천여 명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대의 비타민 D 결핍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더 높았습니다.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햇빛과 멀어진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장영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쁜 최정희 씨는 아이 셋을 키우며 일하는 주말 부부입니다. 주말은 가족들에게 특별한데요. 요즘 고3인 첫째는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주부 최정희 씨는 늘 바쁩니다. 평일에는 그냥 간단하게 애들이 그냥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위주로 많이 해줘요. 그리고 라면도 많이 먹고. 오늘 저녁도 순식간에 일품 요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먹으라는 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최정희 씨 부부의 저녁은 술입니다. 우리 오늘은 안주 뭐 먹을 거야? 골뱅이. 골뱅이? 잠깐만.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은 휴일마다 빠지지 않는 대표 메뉴가 된 지 오래. 오늘도 치킨에 골뱅이까지 주말 저녁 가족 파티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몰라. 좀 저것도 같이. 실험에 들어가기 전 참가자들은 의사와 건강 상태에 대한 면담을 하고 체혈 검사를 했습니다. 실험 기간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며 식단도 바꾸기로 했는데요. 참가자들의 비타민 D 수치는 다양했습니다.
남자 사례자분 2분 같은 경우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한 18에서 21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정도 되는 그런 혈중 비타민 D 수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정희님 같은 경우는 우리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6.3으로 비타민 D의 명확한 결핍에 해당되는 수치를 갖고 계셨는데, 황명수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던 분이셨는데,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지 않고 식사와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이 비타민 D 혈중 수치를 좀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던데 약을 안 먹고 이번에 최대한 노력해서 비타민 D 수치도 높이고 살도 좀 빼보려고요. 화이팅! 건강을 되찾고 젊었을 때 모습을 꼭 되찾고 싶습니다. 화이팅! 건강의 활력을 되찾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화이팅! 평소 비타민 D와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화이팅!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실험 기간 그날의 식사와 햇빛 쬐기 일상을 기록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 주, 참가자 가운데 가장 고령인 황명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골고루 차려 먹으려 애쓰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까지 식단만큼 신경 쓰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3, 40분? 평소에 이제 햇빛을 많이 쬐으라고 해서 얼굴에는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신 햇빛을 충분히 받기 위해 팔은 최대한 노출을 했는데요. 햇빛을 보며 운동을 하면서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다가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볍다는 느낌. 그리고 또 평소에도 이렇게 좀 피곤을 좀 덜 느끼는 느낌. 대형 건물 관리 일을 하는 50대 가장 이경민 씨. 퇴근 후 집 근처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실험에 참가하면서 또 하나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잡생각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술을 좋아했었는데 술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됐고, 여러모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반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기하고 등푸른 생선, 뭐 버섯, 우유 이런 거 좀 많이 먹으라고. 기존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먹게 됐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챙겨준 밑반찬에 국이나 볶음을 더한 밥상입니다. 식사 시간 늘 한두 잔씩 마시던 술을 끊으면서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계기로 저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최정희 씨는 실험에 참여한 후 장 보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 생긴 변화입니다. 하루 한 끼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다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서 해먹고, 그리고 시켜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재료가 같이 들어가려 그러면 제가 해서 먹어야 되니까 좀 사실 많이 귀찮아요. 귀찮은데 그래도 이제 가족 건강에 대한 거니까. 고등어도 굽고 표고버섯을 넣은 된장국이 끓자 아이들이 먼저 주방으로 달려옵니다.
밥상이 달라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해줬잖아. 네. 그치? 네. 그래서 좋아?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좀 좋긴 하네요.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건강해진 것 같아? 전 원래 건강했어요. 엄마만 건강 안 한 거야. 이렇게 음식을 하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으니까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기존에는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는 그냥 혼자씩 먹을 때가 많았어요. 얘 따로, 내 따로, 저 따로. 근데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좀 배고프다라고 하더라도 좀 기다려라 얘기를 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되죠. 일주일에 3번. 최정희 씨는 의욕적으로 저녁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컴퓨터에 매달려 살던 30대 장영환 씨. 실험에 참가하면서 그는 햇빛 속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식단 조절은 쉽지 않았지만 대신 우유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장영환 씨. 햇빛 효과는 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심적으로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요. 느끼지 못하는 약간 묘한 약간 편안한 감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이렇게 4주간의 실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최정희 씨의 비타민 D 수치는 무려 2배나 오른 13.67. 이경민 씨의 수치는 22.92. 장영환 씨는 22.66. 황명순 씨는 32.14.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참가자는 최정희 씨였습니다. 실험 직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부갑상선 수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도 같이 검사를 했었어요.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리 몸의 혈중 칼슘 수치를 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이 좀 과하게 일을 하고 있나 보다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 이 수치도 오늘 검사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또 개선이 됐어요. 이 실험은 햇빛과 음식만으로도 비타민 D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4주 동안 식습관 교정이랑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수치가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 사실 저도 조금 의구심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참여하신 4분 모두 다 조금씩이라도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간 거를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많죠. 네, 환자분들께도 이런 생활 습관 관리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요. 실제로 보충제 없이 햇빛 쬐고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수치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비타민 D를 보충제 없이 햇빛의 효과나 또 음식의 효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실험들이 자꾸 반복돼야지만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비타민 D의 필요량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한국형 비타민 D의 필요량이 얼마인지 한국적 기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은 무엇보다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좀 비타민 D를 보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 골밀도가 낮거나 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의 이 비타민 D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이 약으로 제대로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